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일이 눈앞에 닥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을 열었을 때 살 만큼 모아두었다고 믿었던 돈이 순식간에 줄어들고 있다면요. 병원비, 생활비, 자녀와 손주를 위한 지출까지 끝없이 빠져나가는 숫자를 바라보며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몰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노후는 언젠가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알아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하며 만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안심했던 분들이 막상 60, 70이 되자 현실의 벽 앞에서 고통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집안과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노후는 그냥 국가가 보장해주겠지,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믿었는데 막상 닥쳐보니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더군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곧 60대, 70대에 들어서는 세대가 반드시 겪게 될 끔찍한 노후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두려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3가지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경제적인 준비입니다. 둘째, 건강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셋째, 마음과 관계를 다스리는 준비입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만이 노후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를 실제 사례와 철학자의 지혜를 곁들여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 준비하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노후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은 커지고 준비하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준비하지 못한 노후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65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 적지 않게 나왔고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돈은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첫째, 자녀의 결혼 자금과 전세 보증금을 도와주느라 목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아내의 수술비가 들면서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셋째, 생활비로 조금씩 꺼내 쓰다 보니 통장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은 분명히 있었는데 내 통장은 왜 이렇게 빨리 비어버린 걸까?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버티지?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늘어가고 자식 앞에서도 말 못할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어르신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달랐습니다. 그는 퇴직 후 생활비와 의료비, 여유자금을 따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이 돈은 생활비, 이 돈은 병원비, 이 돈은 내가 즐기기 위한 용돈. 이렇게 칸을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전부를 내어주지 않고 아버지의 노후도 중요하다. 이 선에서만 도와주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큰 불안 없이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돈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지 못한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속에서 불안을 맞이했고 다른 분은 준비는 철저히라는 태도로 평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지금의 선택이 10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대비를 하지 못해 큰 고통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후 준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준비 외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2번째 준비, 바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노후는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착각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해서 넉넉하게 모아두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 무리한 생활 습관, 돈 있으면 병원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순이 넘어 당뇨와 고혈압이 찾아왔고, 이른 무렵에는 심장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몸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절절히 깨달으셨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넉넉한 재산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고 짠 음식을 피하며 술자리를 줄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70이 넘어서도 밭일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스스로의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노후는 고통이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을 지키면 노후는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는 분명합니다. 바로 몸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첫째,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늦은 밤 식사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병을 키웁니다. 셋째,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몸을 병들게 하고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 또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곧 약이요, 생활이 곧 치료다라고 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경제와 건강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준비, 마음을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돈과 건강을 지켜낸다 해도 마음을 잃으면 노후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가장 자주 들은 말은 몸은 아직 움직이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마음의 외로움이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자녀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면서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어르신은 같은 상황에서도 달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아픔은 있었지만 그녀는 작은 모임에 나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회, 경로당, 동네 산책 모임, 어디든 발걸음을 옮기며 사람들과 웃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삶은 여전히 따뜻했고 외로움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지키는 것이 노후의 마지막 방패라는 것입니다. 첫째, 관계는 고립을 막아줍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둘째, 마음은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노후의 삶은 당당해집니다. 셋째, 작은 나눔과 배려가 관계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고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외로움을 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누구와 마음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 노후를 평안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우정을 통해 얻어진다. 우정, 그리고 인간관계는 노후를 버티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준비, 즉 경제, 건강, 마음과 관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제만 준비되고 건강과 마음을 잃는다면 그 삶은 삭막합니다. 반대로 건강은 좋지만 경제적 준비가 없으면 불안은 늘 따라옵니다. 또 돈과 건강이 있어도 관계가 끊기고 마음이 무너지면 외로움이 삶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노후를 지키는 세 가지 준비는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제, 건강, 마음과 관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만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순서를 정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자산과 앞으로 들어올 연금, 생활비를 솔직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불안은 더 커질 뿐입니다. 둘째, 생활 습관을 당장 바꾸는 것입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걷기, 싱겁게 먹기, 충분한 수면. 이 단순한 습관이 수십 년 뒤 삶을 바꿉니다. 셋째,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인사, 짧은 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쓰는 순간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 10분 법칙입니다. 하루에 10분은 가계부를 보며 경제를 점검하고 10분은 몸을 움직이고 10분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거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시간을 쌓아가면 노후는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행복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지키는 것이 삶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경제, 건강, 마음과 관계. 이 세 가지를 조금씩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준비를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지혜와 실패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주의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사실은 준비 자체보다도 준비하는 방식에서 실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제 준비에서 흔히 빠지는 함정은 타인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도 편안할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에 바쁘고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다 보면 관계만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준비는 반드시 스스로의 기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 준비에서 빠지는 함정은 나중에 하겠다는 미루는 습관입니다. 조금 더 바쁘다 보니 아직은 괜찮으리라는 생각으로 검진을 미루고 운동을 미루다가 병이 크게 자리 잡고 난 뒤에서야 후회합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습니다. 셋째, 마음과 관계 준비에서 가장 큰 함정은 자존심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기는 싫다. 자식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내가 다가가야 하나. 이런 마음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자존심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스스로에게 해당된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바꿔야 할 지점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준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단순히 갖추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삶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경제는 스스로의 기준으로,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관계는 먼저 다가가는 태도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순간 노후의 두려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와 함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곧 60대, 70대가 마주하게 될 끔찍한 노후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현실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면 생활의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둘째, 건강을 소홀히 하면 돈이 있어도 삶의 질은 무너집니다. 셋째, 마음과 관계를 잃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외로움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두 가지도 연쇄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경제, 건강, 마음과 관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놓치고 나니 진짜 남는 게 없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준비하지 않은 건 죄라는 걸.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고 조금씩 저축하며 마음을 열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노후의 근심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눈앞의 선택에서부터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 스스로의 노후를 다시 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공간은 서로의 지혜와 용기를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드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경제와 건강, 그리고 마음이 든든하게 지켜지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